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24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유동규의 입이 열리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검찰이 이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그 유동규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8억 원을 받았다는 김용 부원장이 있는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그 현장에 가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또 지지층에게 업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은 일제히 국감,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인데 종합감사를 합니다. 마지막 날 종합감사하면 이 감사 지금까지 했던 것, 국정감사를 3주 동안 했던 것을 정리하는 그 기간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또 몰려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왜 시작이냐 하면은 유동규가 이런 말을 했죠. 대장동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키맨 유동규가 이재명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작은 돌을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이면은 큰 돌이 날아오면은 어떡할 거냐. 자, 지금 작은 돌 던지고 있다는 거죠. 큰 돌, 아주 메가톤급 파괴력이 있는 큰 돌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오금이 저릴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자, 이 현재 계속 이것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상황을 제가 한 관전 포인트를 한 3가지로 잡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큰 돌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그 유동규의 말 한마디에 이재명의 대권 꿈이 깨지고 있다.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 사탕도 하나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유동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굉장히 재미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받은 게 10원도 한 장 없다 했는데 큰 돌, 유동규가 던지는 큰 돌이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검포미 수수됐을 그 가능성, 그것이 제기가 되면은 뭐 정치자금법 직접 위반을 한 그 혐의를 또 받게 되고, 만약에 또 어떤 대가 같은 게 있었다면은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혜를 주는 대신 뭐 금품을 수수했다든가 이러면은 그것은 뇌물죄가 되는 거죠. 정치자금법을 넘어서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의 대권 꿈은 완전히 깨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동규의 말 중에서 이재명의 대권 꿈을 깰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 재판 중이죠.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 그것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뭐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는데 이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했다. 뭐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이 김문기 대장동에서 개발팀장을 하면서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폐지하는데 반대했던,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허위사실을 선거 때 공표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이재명이 받으면 모든 게 끝나죠. 자, 당 대표직도 정당법에 의해서 날아가고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직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향후 최소 5년 이상 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도 못 나갑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무려 434억 원 대선 때 받았던 국고보조금, 그것을 토해내야 되는, 그러면 민주당이 재정 파탄이 올 수 있는, 자, 그런 재판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재판인데, 물론 뭐 시간을 대법원까지 다 확정 판결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자, 이 유동규가 여기에 결정적인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이재명의 말은 허위 사실이다. 이것과 관련된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골프장 카트 이야기를 했죠. 골프장 카트 이야기. 이 유동규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규를 모른다고? 아니, 그러면 나랑 셋이서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모른다고 하느냐? 뭐 골프 친 거 이것은 검찰 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런데 이거 좀 더 제3자 같이 셋이서 같이 카트를 타고 다녔다는 이 말이 유동규의 진술이 법원에서 정언으로 받아들여지면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벌금 100만 원 이상. 자, 그리고 또 유동규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서 골프도 뉴질랜드, 호주에서 친 겁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같이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나는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대줬다. 요트 타는 비용. 그러니까 이재명은 요트 타러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트도 같이 타고, 김문기 씨와 그런 사이인데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유동규의 정언이 더 첨부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의 대권 꿈은 완전히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관전 포인트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유동규가 왜 갑자기 폭로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데 대해서 격분을 했다. 울분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형량 문제라는 것도 있고 한데, 본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나를 해요를 했다. 그 이재명 쪽에서 가짜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죠. 가짜 변호사. 유동규 본인은 교도소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를 내게 보내서 검찰에 유동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염탐을 하고 동정을 살폈다. 가짜 변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직적 해유가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죠. 검찰이 유동규를 해유하고 협박을 해서 저렇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 자, 그 형량을 낮춰주려는 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유동규의 변호인 선임 과정이 유동규를 해유하려는 과정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유동규를 해유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것은 유동규가 한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말과 같이 연결이 되죠. 가짜 변호사를 나에게 보내서 검찰에 무슨 말 하는지 염탐하려고 했다. 자, 이것이 조직적인 해유를 시도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이 가짜 변호사가 지금 누군가? 유동규 씨가 9월에 추가 기소가 됩니다. 대장동에 기소가 돼 있다가 9월 달에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에 또 연루가 돼서 추가 기소가 되죠. 그래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이 되는데 아마 그 대장동 쪽에서 뭐 선임을 해줬겠죠. 그 뒤에는 뭐 이재명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11월 11일에 새로운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유동규가 가짜 변호사라고 했던 그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저 뒤에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2020년 총선에 민주당의 한 지역에 뭐 경선에도 출마를 했다는 그러니 이 친문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유동규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 선임이 된 이유가 유동규를 해유하려는 그리고 또 염탐하려는 그 목적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조직적 해유가 있었다면은 이것도 또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그 문제가 되고, 자, 관전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김용뿐이 아니다. 그 이재명이 첫건, 유동규는 첫건이 아니고 내 첫건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다. 그 김용,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정진상이 있었죠. 정진상은 지금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데, 자, 김용 외에 정진상도 수사 대상에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양쪽 날개,
양쪽 날개가 수사 대상에 올랐고 한 날개는 벌써 구속이 돼버렸고 한쪽 날개 김용은 구속이 됐고 한쪽 날개 정진상은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 소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 날개가 다 꺾어지면은 날지를 못하죠. 이재명은 이제 추락하는 그 길만이 남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김용 같은 경우는 뭐 남욱으로부터 8억 4천만 원 받은 혐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그래서 이재명에게 경선자금 수수를 사전에 보고했는지, 이 자금 사용처를 지시를 받았는지, 어디에 돈을 쓰라고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앞서서 2014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도 이 김용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 수수를 했다. 자, 이런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용은 그렇고, 자, 정진상이 이 압수수색, 정진상이 지금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정진상이 받는 혐의는 2014년에 이 대장동 일당이 김용에게 1억을 줄 때 정진상에게도 그때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입니다. 5천만 원을 줬다. 이것이 있고, 또 유동규가 이야기했죠. 유동규 남욱한테서 뭐 돈을 받아서 이 정진상에게 수백 번, 한 1000번 술을 같이 먹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대가성 있는 얘기들이 오갔느냐. 무슨 뭐 탄약고 이전 문제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해결해 주겠다는 이런 말도 나왔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면은, 아니면 유흥을 접대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뇌물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증거인멸. 유동규가 작년 9월에 압수수색을 받을 때 정진상이 핸드폰 버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폭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 나온 이야기가, 김용이 지금 4차례에 걸쳐서 8억 여원을 받았는데 가장 큰 금액이 5억 원이 전달된 건데, 그것이 작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이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성공포럼이 그때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 그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김용에게 간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 3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성공포럼이 대선 운동 기간에 사실상 이재명 캠퍼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검찰 수사에서 이 용처, 사용처죠. 사용처 먼저 김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사람이 정진상입니다. 그때 이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김용은 이 캠퍼의 총괄 부본부장을 했고, 정진상은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금 같은 것을 많이 관리를 했죠. 김용은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정진상은 아마 관리를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진상에게 가고, 그것을 또 거치고 나면은 당연히 이 후보였던 이재명에게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자, 그런 수사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작은 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재명을 둘러싼 유혹과 그 리스크들은 작은 돌입니다. 거기에 저렇게 안달하는데 큰 돌이 날아오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자, 유동규의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